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기 전에, 삼각함수의 미분을 할 건데, 그 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더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면 돼요.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정리 및 성질들에 대해서 오늘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아래 그림과 같이 동경 OP가 여기 있어요. OP가 나타내는 한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럴 때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했었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요. 세타가 만약에 예각이라면, 즉 동경 OP가 1사분면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P가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지금 세타가 이만큼이 세타인 거죠.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R이고요. 밑변의 길이는 X고 높이가 Y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를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때 삼각 B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쵸? R분의 Y예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R분의 X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 그쵸?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는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삼각형의 길이들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삼각 B는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세타가 예각이어야만 됐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요렇게 동경으로 바꿔서 OP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O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세타가 이만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왔으면 세타가 360도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타가 굳이 직각삼각형에 있는 한 예각의 크기가 아니고 그냥 OP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세타가 변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들이 하나의 값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잖아요. 즉 세타에 관한 함수로 정의를 한 거예요. 삼각 B였던 것을 삼각 함수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수1에서 삼각함수 시간에 했었죠. 이번에는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역수들을 정의해 볼 거예요. 사인 세타의 역수는요. 코시컨트 세타예요. R분의 Y였으면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인 거죠. 코사인 세타의 역수는 시컨트 세타고요. 얘는 역수니까 X분의 R이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의 역수는 코탄젠트 세타고 X분의 Y였으니까 Y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에 각각 사인 세타의 역수는 코시컨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는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역수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사인 세타의 역수를 코시컨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코탄젠트 세타라고 정의하면 그러면 여기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쵸? 그렇게 정의했었잖아요.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R분의 Y가 아니라 Y분의 R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둘이 역수잖아요. 그쵸?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러면 코탄젠트 세타는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분의 y 제곱이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r 제곱분의 x 제곱이잖아요. 자, 얘는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요. 그런데 x, y라는 게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r제곱분의 r제곱해서 1인 거죠. 그쵸?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세타는 항상 1이에요. 얘는 아주 많이 쓰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인데 선생님이 지금 모두 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쵸? 그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탄젠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이거 약분하면 1인 거고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시컨트 세타라고 외웠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식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이 식을 이용해서 각 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서 요 두 번째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요. 시컨트 제곱 세타예요. 자, 여기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는데 각 변을 요번에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거고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코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세타분의 1이 코시컨트이기 때문에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이 되는 식은 이 식이고요. 이 식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요런 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양한 삼각함수의 성질들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써놨는데요. 자, 이것들은 이미 수1에서 삼각함수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2파이라는 건 2파이는 360도죠. 그러니까 2n파이라고 하면 2파이 곱하기 n이잖아요. 2파이만큼 n번 회전했다는 뜻인 거죠. 자, 360도만큼 n번 회전하면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2n파이 플러스 세타는 세타 값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2n파이 자체가 몇 바퀴 회전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회전한 후에 나타내는 각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세타는 그냥 세타로 나오면 되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기억하면 편하냐면요.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내면 편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세타가 여기 있어요. P가 이렇게 있을 때 x, y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x, y예요.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세타가 이쪽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세타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모양이 합동이잖아요. 그런데 뭐만 바뀌냐면요. x, 마이너스 y로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는데 r분의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자, 얘는 지금 4사분면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요.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고요. 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을 갖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더 가는 거잖아요. 파이가 180도니까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가 세타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요.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아까 있던 삼각형하고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b는 다 똑같은데 3, 4분면으로 가 있는 거죠. 3, 4분면은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고요.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3, 4분면으로 가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디로 가 있냐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렇게 가 있겠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데 2, 4분면이죠. 사인만 플러스고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는요. 2분의 파이가 90도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면 각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아까는 삼각형을 계속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입장에서 보면 밑변과 높이가 바뀌는 거죠. 그쵸? 이번엔 밑변이 y가 되는 거고요. 높이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y가 전부 다 바뀌어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2, 4분면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2, 4분면은 사인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만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나머지들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세타가 예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1,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모두 다 플러스인 거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세타가 예각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이용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예각이 아니어도 항상 이 성질들이 성립하는 거죠. 그 경우들은 각각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증명보다는 이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증명이나 성질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니까 이제는 이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런 연습들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삼각함수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죠? 배웠던 것들을 복습했던 거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진짜 이번 시간에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마이너스일 때는요. 플러스일 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는 건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 플러스인 경우만 확실히 외우며 마이너스인 경우는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호가 바뀌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코사인도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베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 사인 베타가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뀐 거죠.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였는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죠? 요거 틀리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도 요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베타 자리가 전부 다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증명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합시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으로 증명을 할 건데요. 여기 말이 필요 없는 증명이죠. 요 그림 하나로 증명이 다 돼요. 물론 뭐 코사인 제2법칙이나 아니면 뭐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증명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각의 크기가 알파인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각의 크기가 베타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요 변의 길이를 편의상 1이라고 놓는다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빗변의 길이가 1이고 각이 알파이기 때문에
이변의 길이는요. 이변의 길이는 이렇게 되잖아요. 1 곱하기 코사인 알파죠. 그쵸? 이변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가 돼요. 또 이변의 길이는요.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알파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여기 1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죠. 그쵸? 사인 알파가 되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이용해서 지금 변의 길이들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 직각삼각형 보세요. 빗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코사인 알파예요.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합시다. 여기가 코사인 알파인데 베타잖아요. 그러면 이변의 길이는 이렇게 돼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죠. 그럼 이 길이는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쵸?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각이 베타기 때문에요. 이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죠. 요 삼각형 안에서.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 이 각은 베타여야 되죠. 그쵸? 이 각이 베타겠죠. 여기가 180도니까 이 각이 베타요. 그러면 이 각이 베타인데 빗변의 길이가 사인 알파잖아요. 그러면 방금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자, 이 변의 길이는요. 사인 알파 곱하기 여기 이렇게 높이 돼서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죠. 자, 이 길이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면 요 길이가 똑같죠? 요 길이도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이 각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요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각의 크기가 얼마냐면 지금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 변의 길이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더하면 돼요? 요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면 되죠. 그쵸?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잖아요. 그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큰 길이에서 여기 작은 길이를 빼주면 되죠. 이 길이가 뭐였냐면요. 아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였어요. 그 길이에서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빼주면 되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죠.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 식을 정리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분의 이거거든요. 자, 쓰면요. 쭉 써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요. 이 상태에서 분자 분모를 이걸로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분자 분모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이렇게 전부 다 나눠주면요. 다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약분하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여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죠 말하는 게.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싹, 코, 코사 이렇게 외워요.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싹, 코, 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싹, 코, 코사 이렇게 외우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 코, 사, 사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요 마이너스 조심하고요.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싹, 코, 코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 코, 사, 사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 탄 분의 탄, 불, 탄 이렇게 외워요. 자,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지긴 하거든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요. 코사인 제2법칙으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을 정리해서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외워서 문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반드시 기억을 꼭 해야 돼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어떤 경우든지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세요.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예각이란 뜻이네요. 알파와 베타가 둘 다 1사분면에 있는 각일 때 사인 알파는 3분의 1이고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이래요. 이럴 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 봅시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외웠죠? 사코 코사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알고 있지만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걸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예각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면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3일 때 높이가 1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가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9-1 루트 8이니까 베타도 똑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요. 여기가 베타라면 코사인 베타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3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는 각각의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알파는 3분의 1이고요.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여기죠. 3분의 2 루트 2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사인 베타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 싸싼데 여기 마이너스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여기다가 차례대로 대입하면 되죠.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 루트 2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빼기 사인 알파는 3분의 1 사인 베타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1마 탄탄분의 탄불탄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는 2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탄젠트 알파 2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그 다음엔 간단히 정리해주면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알파 베타의 범위를 알고 있어서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머지 삼각함수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인 알파를 알고 있으면요.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이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계산을 해줬죠. 자, 두 번째.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직선은 삼각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요. 직선에서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으면 기울기를 구하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했었죠. 그게 뭐냐면 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탄젠트 알파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탄젠트 알파라는 게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똑같은 거죠. 그쵸? 요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직선이 삼각함수에서 나오면 요 각이라든지 기울기랑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두 직선이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y는 2x 마이너스 1이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예각의 크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첫 번째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이렇게 교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교점이 있다고 이렇게 쳤을 때, 자, 요 두 번째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직선이 이루는 각은 여기가 알파거든요.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요 파란 부분은 어디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1번 직선이 이루는 알파에서 두 번째 직선이 이루는 베타를 빼면 되는 거죠.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요.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두 번째 탄젠트 베타는 2라는 걸 알고 있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공식을 이용하면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잖아요. 자, 각각의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탄젠트 베타가 2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란 얘기죠? 그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각각의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탄젠트 값을 구하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공식을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이런 응용 문제들을 풀 수 있었어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걸 해볼 거거든요.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A sin x 더하기 B 코사인 x를 하래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sin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 두 각의 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각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하래요. 그쵸?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요. 여기 사인 x가 여기 사인 x라고 치고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여기 코사인 x라고 알파 똑같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요.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이 코사인 베타와 사인 베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베타가 A, 사인 베타가 B라고 쓰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A, B라고 놓지 않고요. 자, 얘가 만약에 코사인 베타의 역할을 하려면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길이가 A, 여기 길이가 B.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요. 여기 B변의 길이만 루트 A제곱 플러스 B라고 놓으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A가 코사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사인의 역할을 하는 얘를 B를 여기 쓸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A sin x 더하기 B 코사인 x를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나눠주고 다시 묶어줬어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코사인 알파가 되고 얘가 사인 알파가 되게끔 만들어준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삼각형을 생각하면 쉬워져요.
요 삼각형에서요. 밑변의 길이는 지금 a고요. 높이가 b잖아요. 그쵸?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는요. 여기에요. 여기. 그쵸? 여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여기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사코 코사 보이나요? 사코 코사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꼴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요. 사인의 꼴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삼각함수 두 개 더한 거를 하나로 바꿔주는 걸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은 1번의 경우만 썼는데요. 2번의 경우는요. 코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은 코코사사잖아요. 얘를 코사인, 얘를 코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가 사인, 그러면 얘도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요번에는 삼각형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자, 사인이 여기 사인 A가 사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코사인 B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여기 A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베타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되는 거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이해를 하면 2번도 쉽게 풀려요. 단 코코사사는 여기가 마이너스죠? 네. 2번도 다시 한번 이렇게 1번처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는 꼴 A 사인 X 더하기 B 코사인 X를요. 사인이나 코사인 꼴로 하나의 모습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걸 언제 이용하냐면요. 2번 보세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사인도 변하고요. 코사인도 변하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한 번에 안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방금 배웠던 것처럼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얘를 합성을 하면요. 여기 3과 4가 지금 A, B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25로 빼주면 그쵸? 루트 25가 5네요. 5분의 3 사인 X 더하기 5분의 4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빗변의 길이가 5고요. 빗변의 길이가 5고 여기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인 이런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3이라는 건 코사인 알파잖아요. 이 5분의 3은 코사인 알파. 여기 5분의 4는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얘는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5예요. 사인 x 플러스 알파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사인 x 플러스 알파는 요 부분이 아무리 복잡해도 사인 x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사인 x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하기 때문에 5를 곱해주면 5 사인 x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나와 있으면 함수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기도 어렵고 최대 최소값도 못 구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사인으로 고쳤더니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삼각함수의 합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응용한 거였어요. 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했는데요. 예전에 배웠던 삼각함수를 복습했었고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역수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쵸? 얘네들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도 배웠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삼각함수 덧셈 정리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걸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합성까지 배웠네요. 자, 오늘은 양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거를 착실하게 해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삼각함수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세요.